안녕하세요. 신약의 효과는 어떻게 입증되는가? 임상통계학 연구실의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강승호 교수입니다. 우리는 종종 뉴스에서 미국 FDA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떤 신약을 허가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신약 효과의 입증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본 채널에서는 임상통계학을 이용하여 신약의 효과를 어떻게 입증하는지를 통계 비전공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2장으로서 단일군 전후 비교로 신약의 효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시험약을 먹고 통증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약은 통증 감소 효과가 있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네,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과가 있나요? 없나요? 자, 전후 비교라는 방법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세척제 광고를 보면 청소하기 전의 모습과 청소한 후의 모습을 비교해서 이 세척제가 효과가 있다 라고 보여줍니다. 이 사진 좀 보세요. 그 세척제로 청소를 하고 나니 화장실이 아주 깨끗해진 것이 보이시죠? 이런 광고를 보면 저도 그 세척제를 구매하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그렇다면 임상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투여 전에 비해서 투여 후에 통증이 감소하였다면 이는 시험약에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자, 예를 들어 1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통제 임상시험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환자의 통증 점수를 약 먹기 전 그리고 약 먹은 후 이렇게 비교합니다. 그리고 약을 먹기 전에 비하여 약을 먹은 후에 평균적으로 통증 점수가 감소했다면 이 약은 통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한 방법을 단일군 전후 비교라고 합니다. 얼핏 보면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이 방법이 여러 가지 편의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편의, 영어로 bias란 실제로는 시험약이 효과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실제 효과의 크기를 잘못 보이게 하는 체계적인 오류를 의미합니다. 단일군 전후 비교를 수행하면 발생하는 대표적인 편의는 다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편의는 시간에 따른 질병 상태의 변화이고 두 번째 편의는 위약 효과입니다. 먼저 시간에 따른 질병 상태의 변화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감기로 인한 근육통을 생각해 봅시다. 감기 몸살은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아도 대개 2주 정도가 지나면 신체의 자연 치유 능력에 의해 저절로 좋아집니다. 그렇다면 설탕물을 먹어도 2주가 지나면 통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설탕물은 통증 감소 효과가 있는 것인가요? 네, 당연히 아닙니다. 그 설탕물이 통증을 치료한 것이 아니고 단지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자연스럽게 회복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약 효과이며 영어로는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합니다. 위약이란 실제로는 치료 효과가 없는 가짜약입니다. 그런데 환자에게 이 약은 매우 효과가 좋은 약이다 라고 유명한 의사선생님이 말하면 환자의 기대와 믿음 때문에 증상이 실제로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통 환자에게 진짜 진통제가 아니라 위약을 주었는데도
통증이 감소하는 경우가 실제로 관찰됩니다. 이것을 위약 효과라고 하며 여러분도 아마도 이러한 위약 효과에 대해 전에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단일근 전후 비교에서 관찰되는 변화에는 다음 세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첫째, 시험약의 효과. 둘째,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좋아진 효과. 셋째, 위약 효과. 이 세 가지가 모두 섞여 있습니다. 사실은 그 외에 다른 편의도 섞여 있습니다만 아주 중요하지는 않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가 뒤섞여 있으므로 단일군 전후 비교로는 통증이 개선된 것은 알 수 있지만 왜 좋아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정리하면 단일군 전후 비교로는 시험약의 효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일반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단일군 전후 비교로 시험약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시험약의 순수한 효과를 추정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야 시간에 따른 질병 상태의 변화 및 위약 효과로부터 시험약의 순수한 효과만을 분리해서 추정할 수 있을까요? 네, 그 해결책이 바로 동시대조군이라는 것입니다. 임상시험에서는 환자들을 무작위 배정을 통해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한 그룹에는 시험약을 투여하고 다른 그룹에는 위약을 투여합니다. 이 위약군이 동시대조군이 되며 영어로는 concurrent control group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시험약 투여 후 통증 점수에서 시험약 투여 전 통증 점수를 빼서 시험군에서 관찰된 전후 비교 차이값을 계산합니다. 이 전후 비교값 차이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시험군에서 관찰되는 전후 비교 차이에는 시험약 효과, 자연회복 효과, 위약 효과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고 이 세 가지를 구별해낼 수는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위약 투여 후 통증 점수에서 위약 투여 전 통증 점수를 빼서 위약군에서 관찰된 전후 비교 차이값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위약군에서는 시험약을 투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회복 효과와 위약 효과만이 여기 포함되게 됩니다. 결국 위약군이 자연회복 효과와 위약 효과를 측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임상시험 설계는 매우 단순하지만 아주 천재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시험군 통증 점수 변화 평균 변화량에서 위약군 통증 점수 평균 변화량을 뺨으로써 우리는 시험약의 순수한 효과를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임상시험은 단일군 임상시험이 아니라 시험군과 위약군을 동시에 비교하는 평행 설계로 수행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든 임상시험이 평행 설계로 수행되는 것은 아니며 특별한 상황에서는 단일군 전후 비교가 받아들여지는 예외적인 상황도 존재합니다. 정리하면 평행 설계란 환자들을 무작위 배정을 이용하여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이 서로 다른 치료제를 같은 기간 동안 동시에 받는 임상 설계입니다. 이처럼 무작위 배정을 이용하여 동시대조군을 만들고 시험군과 위약군을 군간 비교하여 시험약의 순수한 효과를 추정하는 이 아이디어는 지금 보면 매우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인류가 이 원리를 발견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심지어
19세기까지도 많은 의사들은 치료 전과 치료 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치료 효과를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회복 효과, 유학 효과와 같은 여러 가지 편의가 반복적으로 발견되면서 무작위 배정과 동시대조군을 사용하는 평행설계가 정립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매우 단순하고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인류가 축적한 과학적 사고의 산물이며 이러한 발견을 하는데 통계학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동시대조군을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험군과 위약군 각각의 전후를 비교한 값은 그리 중요한 값이 아니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동시대조군과 무작위 배종을 사용하는 평행설계를 사용하여 시험군과 위약군 간의 군 간 차이를 비교하면 위약 대비 시험약의 상대적 효과를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